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봄비가 내리던 그날 아침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미영이는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후에도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출산이 힘들었거든요. 하루 종일 진통을 하다가 겨우 자연분만으로 성민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영이가 조금이라도 더 쉬었으면 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오던 미영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 김치찌개 냄새가 너무 좋아요. 미영이는 입덧이 심했을 때도 제가 끓인 김치찌개만큼은 잘 먹었어요. 근데 된장찌개는 며느리 솜씨가 일품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된장찌개를, 며느리는 저의 김치찌개를 참 좋아했습니다. 아들 교진이는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했고, 갓 태어난 손주 성민이는 방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금 친정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기다렸다가 교진이한테 이야기했을 텐데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해서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순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혼자 운전하고 가려고? 지금 몸도 안 좋을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금방 다녀올게요. 성민이 좀 부탁드릴게요. 그날따라 하늘이 잔뜩 흐렸습니다. 봄비라고 하기엔 비가 너무 세차게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길바닥이 벌써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버스 타고 가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 걱정 마세요. 조심해서 운전할게요. 친정엄마가 많이 아프시대요.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미영이는 아기 방으로 들어가 성민이의 볼에 쪽하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잠든 아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미영이도 뭔가를 직감했던 걸까요? 우리 아들, 엄마 금방 올게. 어머니, 성민이 분유 먹을 시간이에요. 저는 그때 왜 좀 더 강하게 말리지 못했는지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몸도 약한데. 알았다. 근데 꼭 도착하면 전화해라.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미영이는 애기 아빠 교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진아, 나 친정에 잠깐 다녀올게. 엄마가 많이 편찮으시대. 걱정 마. 금방 다녀올게. 아가 잘 자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현관문을 나서는 미영이의 뒷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도착했다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미영이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미영이 도착했나요? 아니요, 아직 안 왔어요. 어디쯤 왔대요? 네. 아직도 안 갔다고요?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교진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미영이한테 연락 왔어요? 아니, 아직도 연락이 없어. 교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상해요. 미영이가 이렇게 연락 없이 있는 법이 없는데. 그날 밤 우리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교진이는 미영이가 갔을 길을 따라 운전하고 나갔습니다. 빗속을 헤매며 미영이가 갔던 길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온 교진이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가 어디 있는지 차도 안 보이고. 그렇게 우리의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미영이가 탄 차량을 수배했습니다. 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산길 곳곳을 수색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져 계곡으로 추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지만 차량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카드 사용 내역도 전혀 없었습니다.
친정에도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교진이는 미영이를 찾는 일에 미쳐버렸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갓 돌이 지난 성민이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기가 울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가 금방 온대 하면서 아기를 달랬지만 그것이 이렇게 긴 이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날 아침이 떠오르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미영이가 끓여준 마지막 커피 향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던 그 미소. 금방 다녀올게요. 라고 했던 그 말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비가 오지만 않았더라면, 제가 조금만 더 강하게 말렸더라면, 지금도 밤마다 그날의 기억이 악몽처럼 찾아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성민이는 밤새 울었습니다. 아기는 엄마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교진이는 아침 일찍부터 다시 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비는 그치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미영이가 지나갔을 국도를 따라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도로변의 가게마다 들러 물어보았습니다. 커피숍, 편의점, 식당. 어디에서도 미영이를 못 봤다고 했습니다. 가게마다 붙여놓은 전단지가 비에 젖어 흐물거렸습니다. 아침 8시 경찰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단서가 없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10시쯤 미영이 친정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 혹시 우리 미영이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하셨습니다. 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민이를 보시더니 더욱 서럽게 우셨습니다. 이제 겨우 애기 낳고 좋아할 때인데 우리 미영이는 어디로 간 거야? 돌아가시면서 미영이 어릴 적 앨범을 두고 가셨습니다. 혹시 찾을 때 필요할까 싶어서. 앨범 속 미영이의 웃는 얼굴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교진이가 잠깐 들어왔습니다. 옷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교진아, 밥이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또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저물고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성민이는 밤새 울었습니다. 분유를 먹여도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달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가 곧 올 거야. 곧 올 거야.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교진이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와도 씻지도 않고 다시 나갔습니다. 어머니, 혹시 연락 왔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아직. 알겠습니다. 짧은 대화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영이의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카드 사용 내역도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경찰은 수색을 축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진이가 경찰서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더 찾아주세요. 하지만 경찰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의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 즈음 교진이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영이 꼭 찾겠습니다.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이미 미영이를 찾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전국의 병원과 의료기관을 찾아다녔습니다. TV 실종자 찾기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했습니다. 매일 밤늦게 들어와 새벽같이 나가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끼니를 건너뛰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찾아다녔습니다. 교진아, 밥이라도 먹고 가. 괜찮아요, 어머니. 지금 출발해야 다음 병원 문 닫기 전에 가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교진이의 얼굴은 점점 헤어갔습니다. 뺨은 꺼지고 눈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옷도 헐렁해져서 어깨가 덜렁거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변해가는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성민이를 품에 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미영이가 사라진 그 봄날처럼 우리의 삶도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만 성민이만이 하루하루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미영이를,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를 미영이를. 세월이 흘러 미영이가 실종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3번 지나갔지만 교진이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간 교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지러워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어디야? 어디 있어? 양평 시외버스 터미널. 곧바로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터미널 화장실 앞에 교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참을 검사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많이 늦으셨네요. 무슨 말씀이시죠? 간 수치가 심각합니다. 심장도 매우 좋지 않고요. 아들의 손을 잡고 있으려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제야 보이는 교진이의 모습. 살이 다 빠져 뼈만 남은 몸. 새카맣게 그을린 얼굴. 터질 듯 붓고 멍이 든 다리. 어머니, 제가 좀 쉬었다가 다시 찾으러 가야 해요. 아들은 여전히 미영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교진아, 제발. 미영이가 어디 있을지 모르는데. 의사는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간경화가 심각한 상태라고. 심장도 매우 약해져서 위험하다고.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진이는 병실을 벗어나려고만 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간호사들이 달려와 교진이를 말렸습니다. 결국 교진이를 링거 침대에 묶어 놓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교진이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아 어디 있어? 밤새 교진이의 속삭임이 병실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환자분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다. 의사는 말을 고르는 듯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간이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심장도 매우 약해져서 살 수 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사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날부터 교진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피부는 노랗게 변했고 숨쉬기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미영이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찾아야. 말하다 숨이 차서 헐떡거렸습니다. 교진아, 이제 그만. 안 돼요. 미영이를 찾아야 해요. 3번의 봄을 보내며 찾아 헤맨 시간들이. 끼니도 거르고 잠도 자지 않고 헤맸던 시간들이. 그 모든 것들이 교진이의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결국 교진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기계음만이 교진이의 생명을 알렸습니다. 저는 매일 밤 교진이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교진아, 제발 일어나. 하지만 교진이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입원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사라졌던 그날처럼. 교진이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미영이를 불렀습니다. 미영아. 그리고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미영이를 찾겠다던 아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던 아들.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미영이를 찾고 있을까요? 장례식장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3년 전 그날처럼. 교진이가 찾아다녔던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허겁지겁 와서 사진 보여주던 청년이 그렇게 열심히 찾더니 너무 안타깝네. 저는 영정 사진 속 교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영이와 나란히 찍은.
그때는 그렇게 행복해하던 아들이 이제는 미영이를 찾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진이의 모습은 그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되니, 더 이상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니, 장지로 가는 길, 검은 연구차를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진이, 이제는 편히 쉬렴.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교진이가 떠난 후 저와 성민이는 단둘이 남았습니다. 이제 4살이 된 성민이를 키우는 일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어린 성민이를 씻기고 먹이고 재우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헤맸습니다. 요즘 분유는 어떻게 타는지, 기저귀는 어떤 걸 써야 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성민이는 자주 아팠습니다. 밤마다 열이 나고 보챌 때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가는 길이 이리 힘들 줄 몰랐습니다. 미영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성민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습니다. 6살이 되어 유치원에 들어갔고 점점 말도 많아졌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성민이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늘 혼자 구석에서 그림만 그린다고 했습니다. 참관 수업날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성민이는 창밖에 구름을 그렸더랍니다. 선생님이 왜 구름을 그렸냐고 물었더니 엄마 아빠가 구름 위에 계시다고 했답니다. 그날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 일찍 도시락을 싸서 보내고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참관 수업이며 학예회며 제가 다시 학교를 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 가면 늘 혼자였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저를 할머니인 줄 알고 놀라워했습니다. 설명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성민이를 위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명절이면 늘 미영이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갔는데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미영이 어머님의 건강이 나빠지셨기 때문입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시며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밥도 잘 못 드시고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결국 5년 전 긴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종을 지키면서도 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성민이가 달라졌습니다. 더 의젓해지고 더 착해졌습니다. 스스로 공부도 하고 집안일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키도 훌쩍 자라고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웃을 때면 여전히 미영이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왼쪽 눈가의 작은 점까지도 똑같았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성민이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 미영이의 유품을 꺼냈습니다. 그 중에서 결혼식 날 찍은 사진 한 장을 골랐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미영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성민아, 이게 너의 어머니란다. 성민이는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제가 가져도 될까요? 그래, 너가 가지렴. 그날부터 성민이는 그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보면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야. 예쁘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의사가 될 거예요, 할머니.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외할머니처럼 아프게 가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뒷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힘들 텐데도 늘 웃는 얼굴로 괜찮다고 하던 모습이 미영이와 똑같았습니다. 수능 전날 미영이와 교진이의 위패 앞에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시험 당일 저는 절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수능 시험 날에도 성민이는 미영이 사진을 꺼내보았다고 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어머니께 인사드렸어요. 결과는 좋았습니다. 원하던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대학생이 된 성민이는 더욱 듬직해졌습니다. 키는 180이 넘었고 어깨는 교진이를 닮아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매며 웃는 모습은 여전히 미영이 그대로였습니다. 20살. 미영이가 사라져 헤어져 있는 만큼 나이를 먹었습니다. 성민이는 대학교 입학식 날에도 첫 실습을 나가던 날에도 항상 지갑 속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날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지갑을 꺼내 울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머니 목소리가 어떤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면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사진은 조금씩 낡아갔지만 성민이는 새로 인화해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봄이 다가오자 성민이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길을 가보고 싶다고. 망설여졌습니다. 그 길에 대한 기억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이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 눈빛은 20해 전 미영이를 찾아 헤매던 교진이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 우리는 그날의 길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많이 달라진 길이지만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20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그날은 항상 제 마음속에 또렷이 살아있었습니다. 20살이 된 성민이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한 날은 흐렸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흐렸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준비를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성민이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때 어머니가 어디로 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양평에 있는 외갓집으로 가려고 했지.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도로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2차선이던 길이 4차선으로 넓어졌고 나무들도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래도 산의 능선은 그대로였습니다.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지나갔을 그 길을 따라 천천히 달렸습니다. 중간중간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휴게소에 들러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그날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11시쯤 되었을까? 성민이가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허름한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할 것도 없는 마당에 차를 세웠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 바랜 벽지. 어쩐지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주문을 하고 물을 마시는데 주방에서 누군가가 나왔습니다. 순간 제 손에서 물컵이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무릎을 적셨지만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여자. 시간이 거꾸로 간 것만 같았습니다. 20년 전 그날 부엌에서 마주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까만 머리를 하나로 묶은 모습도, 앞치마를 두른 모습도, 특히 왼쪽 눈가의 작은 점까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미영아. 희미한 목소리가 제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성민이도 놀란 듯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갑에서 늘 보던 어머니의 모습. 눈앞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를 의아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주방에서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손님들,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음식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영이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성민이가 제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순간 주방에서 일하던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언가를 본 듯한 표정,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 그리고 갑자기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그녀가 비틀거렸습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또 그러니? 어지러워?
일하던 여자는 계속 머리를 부여잡은 채 괴로워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녀를 안쪽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할머니가 다시 나오셨습니다. 손님들,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떨리는 발걸음으로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안쪽 방에는 낡은 소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앉히시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혹시 저 아이를 아시나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성민이가 대신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계신 분이 제 어머니 같아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네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긴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박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이런 흐린 날이었다고 합니다. 봄비가 내리는 새벽. 할머니는 산나물을 뜯으러 계곡 근처를 지나가다가 사고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차가 계곡으로 굴러 떨어져 있었고 그 근처에서 미영이를 발견했답니다. 다행히 차 밖으로 튕겨져 나온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의식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미영이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3일 동안이나 의식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그 3일 동안 병원을 지켰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혼자 식당을 하던 할머니는 왠지 이 젊은 여자가 마음에 걸렸답니다. 미영이가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소지품도 찾을 수 없었고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도 없었답니다. 미영이는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쳐서 재활 치료도 필요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매일 병원을 찾아가 미영이를 돌봐주었습니다. 내가 딸이 없어서 딸처럼 느껴졌나 봐요. 퇴원 후에는 할머니가 미영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미영이는 이 식당에서 일하며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답니다. 특히 밤이면 울면서 깼다고 합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울부짖으며 밤을 지새웠답니다.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영이는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가끔 봄이 오면 더 심하게 알았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에 가슴이 미어진다고. 식당 일을 하면서도 문득문득 멍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부르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누군가 기다리는 것 같은데 누군지 알 수 없고, 그럴 때마다 심한 두통에 시달렸답니다. 오늘처럼 말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맸던 시간 동안, 미영이는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에도 여러 번 수소문을 했지만 실종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관할 구역이 달라 서로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영이는 이제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고 식당 일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늘 무언가 빠진 것 같은 허전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오면 무언가에 이끌리듯 아기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리곤 했답니다. 왜 우느냐고 물으면 자기도 모르겠대요. 20해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들어 식당 일은 거의 미영이가 도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기다림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아까 손님들 보더니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어졌을 때 안쪽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기. 미영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꿈을 꾼 것 같아요.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미영이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미영이의 시선이 성민이에게 향했습니다. 우리 아기. 그 순간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20해 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이 봄비처럼 내리는 눈물과 함께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박말순 할머니의 식당은 산자락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유명했습니다. 할머니가 키우는 텃밭의 채소로 만든 된장찌개가 특히 맛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 텃밭을 가꾸는 건 미영이의 일이었습니다. 매년 봄이면 채소 모종을 심고 꽃도 심었습니다. 이 꽃은 누구를 위해 심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물으면 미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봄이 되면 꽃을 심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식당 일도 점점 익숙해져서 이제는 혼자서도 잘 해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면 이상하게 눈물이 났답니다. 내가 예전에도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년이라는 세월. 그 시간 동안 마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영이를 봤다는 소문이 퍼지면 가끔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는 부모님들, 실종된 아내를 찾는 남편들. 하지만 모두 헛걸음이었습니다. 미영이는 그럴 때마다 며칠씩 알았습니다. 식당 뒷마당에는 배롱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밤이면 그 나무 아래 앉아 있곤 했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이면 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식당에 오면 더 힘들어 했습니다. 음식을 내오다가 그릇을 떨어뜨린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아이 있는 손님이 오면 미영이를 주방에만 있게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도 미영이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마을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장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김장철이면 함께 김장을 하고, 명절이면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의 봄날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매년 봄이면 이상하게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면 할머니는 미영이 방에 따뜻한 보리차를 두고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영이가 봄날이면 배롱나무 아래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달빛 밝은 밤에는 우리 아기라고 중얼거리며 울었답니다. 할머니도 처음에는 경찰에 여러 번 수소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쩌면 이게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20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할머니는 미영이를 키가 닿지 않는 산꼭대기의 꽃처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그 자리에서 피어있는.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마을에 새로 온 사람들은 미영이가 할머니의 진짜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 식당을 함께 한 거라고. 그럴 때면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도 그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저 여자에게는 봄이 유난히 힘들다는 것을. 그 계절에는 꼭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미영아. 그러자 미영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애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20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민이가 천천히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이는 성민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성민이의 뺨을 만졌습니다. 우리 아기. 성민이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미영이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처음 울었을 때.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성민이가 처음 울었을 때 너가 얼마나 좋아했었니? 어머니. 그날 아침에 김치찌개. 그랬지. 너가 맛있다고 했었지. 조각난 기억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어머니께 맡기고. 그래. 그날 비가 왔었지. 친정엄마가 아프시다고 해서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앞이 잘 안 보였는데 미영이는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더듬어갔습니다. 차가 미끄러졌어요. 겁이 났어요. 아기 생각밖에 안 났어요. 성민이는 어머니를 더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박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방을 나가셨습니다. 이 가족의 재회를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는 성민이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여기가 항상 아팠어. 가슴을 가리키며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봄만 되면 더 아팠어. 너가 봄에 태어났잖니. 저는 미영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 와서 뭘.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성민이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늘 가지고 다니던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간직했어요. 미영이는 사진을 보며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혼식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교진이가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교진이의 이야기를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미영이의 기억은 조금씩 더 선명해졌습니다. 성민이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너무 작아서 걱정했었지.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서 다행이었어. 성민이를 바라보는 미영이의 눈에는 이제 어머니의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죠? 그래. 너가 참 맛있게 먹었지? 조금씩 일상의 기억들이 돌아왔습니다. 아기 옷을 빨래하던 기억, 성민이에게 안고 있던 기억, 처음 옹알이를 하던 날의 기억, 첫 100일 사진을 찍으러 가던 날의 기억. 하나하나가 보물처럼 소중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봄날의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셋은 오랫동안 그렇게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만든 빈자리를 서로의 온기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성민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시 잃어버릴까 두려운 듯이.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구나. 하늘에 있는 교진이도 이 모습을 보고 있겠지. 창밖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교진이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제 말에 미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진이는 어디 있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성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교진이는 하늘나라에.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미영아. 우리 교진이가 어떻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교진이가 얼마나 미영이를 찾아 헤맸는지. 회사도 그만두고 전국을 돌아다녔다는 것. 끼니도 거르고 잠도 못 자면서 찾아다녔다는 것. 그러다 건강을 잃고 미영이의 울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죽였네요. 그런 말 하지 마. 교진이를 제가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나만 없었어도 나만. 성민이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끝까지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교진이가. 미영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렸습니다. 어디 있어요? 교진이 어디 있어요? 미영아. 진정해. 보고 싶어요. 교진이 보고 싶어요. 저는 미영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돌아왔으니 됐어.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이제 찾았으니 됐다고. 성민이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어머니의 품.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우리 아들, 이렇게 컸구나. 박말순 할머니가 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미영이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진아, 교진아, 마치 그날로 돌아간 것처럼 울었습니다. 내가 기억을 잃어서 그게 너의 잘못이 아니야. 교진이를 찾았어야 했는데 미영아, 우리 교진이가 저를 그렇게 찾아다녔다는데.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처럼 미영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기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성민이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조금 쉬세요. 미영이는 아들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너가 교진이를 닮았구나. 이제는 흐느낌만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방을 내어주셨습니다. 미영이를 눕히고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교진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성민이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영이를 찾겠다고 했다는 것. 미영이는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보고 싶어. 교진아, 보고 싶어.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봄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성민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미영이는 결국 지친 듯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얼굴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성민이도 어머니 곁에 누웠습니다. 20살이 된 아들이지만 그날의 한 달 된 아기처럼 어머니 품에 꼭 붙어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교진아, 이제 미영이를 찾았다. 너가 그토록 찾던 미영이를 하늘에서 보고 있니? 이제는 편히 쉬렴. 밤새 내리는 봄비 소리. 마치 하늘에서 교진이가 흘리는 눈물 같았습니다. 20해를 보낸 산골 마을에 마지막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밤새 내리던 봄비는 잦아들었지만 아침 하늘은 여전히 흐려 미영이의 마음처럼 무거웠습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배롱나무 가지를 적시고 텃밭의 채소들이 봄비에 젖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미영이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낡은 마루가 삐걱이는 소리도 주방 앞 고양이가 반기는 소리도 늘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오늘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오늘만은 쉬지 그러니. 박말순 할머니가 말렸지만 미영이는 고개를 젓고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처음 된장찌개를 끓였던 날,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온 익숙한 솜씨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미영이의 등을 쓸어주셨지요. 아침상을 차리는 동안 주방 가득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습니다. 할머니의 텃밭에서 딴 시래기와 감자가 들어간 된장찌개는 이제 이 식당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이 된장찌개를 먹으며 고향 맛이라고 했던가요? 미영이는 마지막 맛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네 사람이 아침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뜨거운 된장찌개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 가야겠구나. 할머니의 말에 미영이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저를 살려주시고. 미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이란 세월, 딸처럼 키워주신 그 마음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미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에는 20년간의 사랑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 그게 내겐 가장 큰 기쁨이야. 할머니의 말씀에 저희는 모두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절을 올리는데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지만
눈물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비가 그치고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낡은 사진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20해 동안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텃밭에서 모종을 심는 미영이, 비 오는 날 빨래를 걷는 미영이, 설거지를 하다 문득 먼 산을 바라보는 미영이. 사진 속 미영이의 눈빛은 늘 어딘가 허전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에서조차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장을 넘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허전한 눈빛이 채워지겠구나. 그 말에 미영이는 할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성민이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어머니의 지난 시간을 더듬었습니다. 꽃이 피던 날 배롱나무 아래서 찍은 사진, 첫 김장을 하던 날의 사진, 눈이 온 날 마당을 쓸던 모습. 그 모든 순간에 어머니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성민이의 말에 미영이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짐을 챙기는 시간, 20년의 세월이 고작 옷 몇 벌과 일상용품으로 정리되는 것이 못내 서글펐습니다. 서랍 깊숙이 묵은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한 번도 붙이지 못한 채 접혀있던 편지에는 그리운 우리 아기에게 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미영이가 정성스레 가꾼 텃밭의 채소들을 바구니에 담아오셨습니다. 봄동, 쑥갓, 상추. 미영이의 손길이 담긴 채소들이었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렴. 너가 직접 기른 거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당에는 봄비가 그친 자리에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배롱나무 아래 놓인 평상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문 앞에 서서 우리를 배웅하셨습니다. 20해 동안 딸처럼 키운 미영이를 떠나보내는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꼭 자주 오세요. 꼭. 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미영이가 할머니를 끌어안자 두 사람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성민이도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더 큰 가족이 된 거예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식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빛바랜 식당 간판, 미영이가 20해를 함께 한 배롱나무, 정성스레 가꾼 텃밭,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본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까지. 이제는 추억이 될 이 모든 것들이 가슴 한켠에 아프게 새겨졌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드셨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질 때마다 미영이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돌아 내려가는 동안 미영이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20해의 시간을 한순간에 놓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기로, 명절마다 찾아뵙기로. 이제는 더 큰 가족이 되어 서로를 보듬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산길을 돌아 내려오는 동안 비로소 햇살이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나왔습니다.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미영이는 20년 전의 기억을 하나둘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런 하늘이었고 이런 봄비가 내렸었다고 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현관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미영이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20년 전 마지막으로 닫고 나왔던 그 문을 다시 여는 것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교진이의 운동화가 아직도 신발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급하게 벗어놓았던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영이는 그 운동화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진이를 배웅했던 그날이 떠올랐던 것일까요? 거실로 들어서자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커튼도 소파도 텔레비전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세월의 흔적이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교진이와 함께 찍은 결혼사진, 그리고 갓 태어난 성민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교진이에게 가봐야겠어요. 묘지로 가는 길은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미영이는 꽃집에 들러 교진이가 좋아하던 하얀 국화를 샀습니다. 무덤 앞에 서서 미영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교진이의 이름을 한자 한자 손으로 만지며 지난 20년의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의 혼란스러움과 두려움, 밤마다 들리던 아기 울음소리, 봄이 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던 이유를 알 수 없었던 날들.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을 찾아 헤매다 세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하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진아, 우리 성민이가 의사가 된대. 당신이 그렇게 아프게 가는 걸 보고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해가 저물어갈 때까지 미영이는 무덤 앞에서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덤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우리 성민이는 제가 잘 키울게. 집으로 돌아와 미영이는 교진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교진이가 쓰던 만년필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성민이의 돌잔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자 교진이의 양복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양복에 얼굴을 묻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미영이는 성민이의 성장 앨범을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사진 속에는 자신이 놓쳐버린 아들의 성장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 걸음마를 떼던 날, 아버지 어머니 없는 운동회에서 홀로 달리기를 하던 날, 중학교 입학식에서 교복을 입고 수줍게 웃던 모습, 의대에 합격하고 기뻐서 날뛰던 순간. 한 장 한 장이 가슴을 파고드는 아픔이었습니다. 앨범 속 사진들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미영이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특히 교진이가 찍어준 마지막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갓 돌이 지난 성민이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때는 이 사진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저도 앨범을 보며 그날의 기억을 들려주었습니다. 성민이가 처음 아빠라는 말을 배웠을 때 교진이의 사진을 가리키며 연습했다는 이야기. 입학식 날 아버지, 어머니 자리가 비어 있는 걸 보고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던 아들의 모습. 중학생이 되어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며 힘들 때마다 꺼내보곤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미영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기억만 잃지 않았어도. 미영이의 말을 성민이가 잘랐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그 말에 미영이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20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아들을 제대로 안아보는 느낌이었습니다. 품에 안기는 아들의 등이 너무나 넓었습니다. 더 이상 그 작은 아기가 아닌 어엿한 청년이 된 아들을 바라보며 미영이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미영이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20해 만에 이 집에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어쩐지 손에 익숙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의 모습은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민이의 의대 실습과 미영이의 적응, 그리고 저의 늘어가는 백발까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 가겠지요. 박말순 할머니를 찾아뵙기로 한 약속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빗물에 씻긴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세 사람의 뒷모습이 창가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마치 교진이의 그림자가 함께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교진아, 이제 마음 놓고 편히 쉬어라. 미영이와 성민이는 내가 지킬게.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교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새로운 봄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